용왕님의 지상생활 제1부. 용왕님이 떨어졌다. 동해 용궁에서 신들의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다 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용왕님 이해룡이 너무 적극적이셨어요. 용안이 무거우니 제가 직접 인간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실수로 용왕님이 구름 밖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다. 이럴 수가. 그렇게 용왕님은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새벽 5시 한강 잠수교 근처에서 큰 물보라와 함께 용왕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새벽 조깅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양생물학자 박물결이었죠. 물결이는 갑자기 한강에서 나타난 이상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혹시 다치셨어요? 용왕님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1000년 만에 처음 보는 인간이었거든요. 여기가 인간 세계인가? 그대는 누구냐? 네. 혹시 술 드시고 한강에서 수영하신 건 아니죠? 위험해요. 이렇게 용왕님과 물결이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물결이는 용왕님을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다고 느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119에 신고해 드릴까요? 119. 그게 무엇이냐? 네. 진짜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용왕님은 물결이가 조깅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또 놀랐어요. 그대의 의상이 참으로 기이하구나. 혹시 그대도 신선인가? 이때 물결이의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온다는 알림이었죠. 시간이 늦었네요. 정말 괜찮으시죠? 그럼 저는 회사에 가봐야 해서. 물결이가 떠나려는 순간 용왕님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박물결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물결이는 떠나갔고 용왕님은 혼자 한강가에 남겨졌습니다. 박물결, 물결.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로다. 이때 용궁에서 용왕님을 따라온 충신 파도가 나타났어요. 파도는 거북이 신이지만 인간 모습으로 변신한 상태였죠. 용왕님, 무사하십니까? 파도야,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인간 세계인가? 그렇습니다, 용왕님.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조사해뒀습니다. 파도는 용왕님보다 인간 세계 적응력이 뛰어났어요. 이미 스마트폰도 사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뒀거든요. 우선 용왕님께서 머무실 곳을 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반지하 원룸입니다. 반지하, 그게 무엇이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왕님의 인간 세계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용왕님이 현대 문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첫날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고는 이 상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가? 라고 놀라고, 자동문을 보고는 문이 스스로 열리다니 신기한 마법이구나 라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용왕님은 돈이 없었거든요. 용궁의 보물들은 인간 세계에서 쓸 수 없었으니까요. 파도야, 생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용왕님, 인간 세계에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1. 나는 1000년간 용왕으로만 살아왔는데. 파도가 구인 광고를 보여줬어요. 마침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아쿠아 플라넷에서 야간 관리사를 구한다고 하네요. 아쿠아 플라넷? 거대한 수족관입니다. 용왕님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직장이죠. 그렇게 용왕님은 생전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쿠아 플라넷이 바로 물결이가 일하는 곳이었어요. 제2부 현대인 되기 프로젝트. 나레이션 계속. 파도는 용왕님을 면접장에 데려가기 전에 급하게 현대인 교육을 시켰어요. 용왕님, 면접에서는 용안이 무거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안녕 하세요? 참으로 이상한 말이로다. 그리고 파도는 용왕님께 현대 복장도 입혀줬어요. 정장을 입은 용왕님은 확실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거울을 보니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이 옷이 좀 답답하다. 참으셔야 합니다, 용왕님. 인간들은 모두 이런 옷을 입고 살아요.
드디어 아쿠아플라넷 면접장에 도착했어요. 면접관이 바로 물결이었어요. 물결이는 용왕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한강에서 봤던 그분. 오, 물결 아가씨가 아닌가.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면접이 시작됐어요. 물결이가 질문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용왕님이 일어서서 90도로 인사했어요. 안녕하 세요. 저는 이혜룡입니다. 바다를, 아니, 물고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바다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요? 천년, 아니, 아주 오랫동안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물결이는 용왕님의 답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럼 실제로 수족관을 한번 봐볼까요? 수족관에 들어간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물고기들이 용왕님에게로 몰려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용왕님은 자연스럽게 물고기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서 잘 지내고 있구나. 상어가 용왕님 앞에 와서 머리를 비비는 모습을 본 물결이는 완전히 놀랐어요. 혹시 물고기와 대화할 수 있으세요? 아, 그냥 동물을 좋아해서요. 물결이는 용왕님의 특별함을 직감했어요.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주세요. 첫 출근 날, 용왕님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어요. 바로 현대, 문명의 이기들과의 첫 대면이었거든요. 우선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어서 오세요. 물 하나 주시오. 어떤 물 드실래요? 생수, 탄산수, 이온음료? 그냥 물입니다. 깨끗한 물 말이오. 점원이 생수를 건네주자 용왕님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이 돈이라니.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로다. 그 다음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야 했어요. 파도가 가르쳐줬죠. 용왕님,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걸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상자가 그런 마법을 부린다고? 네.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삐리리링.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용왕님이 깜짝 놀라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어요. 이 상자가 울음소리를 낸다. 아니에요, 용왕님. 전화 온 거예요. 전화? 파도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여보세요? 용왕님이 따라했어요. 여보. 세요? 그런데 용왕님은 스마트폰을 조개 껍데기처럼 귀에 대고 사용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용왕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의 교육 끝에 용왕님은 겨우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혔어요. 첫 출근 날 밤, 용왕님은 아쿠아플라넷 야간 관리사로서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물결이가 업무를 설명해줬어요. 야간에는 수족관 시설 점검하고 물고기들 상태 확인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물결이가 퇴근하고 용왕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용왕님이 수족관 물에 손을 담그자 물이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이제 더 깨끗한 물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물고기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용왕님도 흐뭇했어요. 다음 날 아침, 물결이가 출근해서 수족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이 왜 이렇게 맑아졌지? 어제 정화 시스템을 가동했나? 용왕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밤새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물고기들도 훨씬 활발해 보이고. 그때 상어가 용왕님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비비는 모습을 본 물결이가 말했어요. 저 상어는 평소에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정말 동물들이 혜룡 씨를 좋아하네요. 동물들과는 어릴 때부터 친했습니다. 물결이는 점점 용왕님에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혜룡 씨,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점심, 함께 식사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네. 왜요? 싫으세요? 아니요.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왕님의 첫 번째 점심 데이트가 성사됐어요. 하지만 용왕님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현대식 식당에서의 식사였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용왕님은 메뉴판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메뉴예요.
뭐 드실래요? 물결 아가씨가 추천해 주세요. 물결이가 주문했어요. 파스타 2개 주세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는데 용왕님은 포크 사용법을 몰라서 당황했어요. 이 작은 창이 무엇인가요? 포크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결이가 시범을 보여주자 용왕님이 따라했는데 파스타 면이 계속 떨어졌어요. 참으로 어려운 도구로군요. 물결이는 용왕님의 순수한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때 용왕님이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물이 너무 깨끗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이 물, 정말 맑습니다. 네, 그냥 일반 생수인데요. 용왕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좋은 물이 최고입니다. 물결이는 용왕님이 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혜룡 씨는 물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어릴 때부터 물과 함께 살았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식사가 끝났어요. 물결이는 용왕님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혜룡 씨,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저도 물결 아가씨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서해용왕 진상어였어요. 진상어는 이미 인간 세계에 잠입해 있었고 용왕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해용왕이 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다니. 이것은 좋은 기회군. 제3부 첫 데이트. 일주일이 지나고 물결이는 용왕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혜룡 씨, 이번 주말에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가보실래요? 바다생물 특강이 있거든요. 용왕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다생물 특강이라니.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용왕님은 파도의 도움을 받아 데이트 준비를 했어요. 용왕님, 이건 캐주얼한 만남이니까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평상복 입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 하지만 용왕님에게는 자연스럽게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도착한 용왕님과 물결이. 거대한 수족관 앞에서 물결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상어는 화이트팁 리프샤크예요. 성격이 온순한 편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어가 유리벽으로 다가와서 용왕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상어가 왜 저럴까요? 용왕님이 상어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배고프구나, 친구야.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육사가 나타나서 상어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배고팠나 봐요. 혜룡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요. 물결이는 점점 용왕님이 신기해졌어요. 어떻게 매번 물고기들의 상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수족관으로 이동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북이들이 모두 용왕님 쪽으로 헤엄쳐 온 거예요. 와, 거북이들이 혜룡 씨를 정말 좋아하네요. 거북이들은 원래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보통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정말 신기하네요. 용왕님은 거북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파도를 떠올리며 고향이 그리워졌거든요. 오랜만이구나, 친구들아. 또 뭔가 말씀하셨죠? 거북이들이 귀여워서요.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용왕님 주변에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여기만 비가 안 와요. 물결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용왕님을 중심으로 반경 2m 정도는 비가 피해가고 있었어요. 혜룡 씨, 혹시 맑은 사람이에요? 맑은 사람? 비가 피해가는 체질 같은 거요. 정말 신기해요. 용왕님은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날씨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물결이는 이미 용왕님에 대해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아쿠아리움 관람을 마치고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혜룡 씨, 정말 신기한 분이세요. 저도 물결 아가씨가 신기합니다. 저요? 왜요?
바다를 연구하시는데 바다를 무서워하시잖아요. 물결이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바다 공포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바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긴장하시거든요. 물결이는 용왕님의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맞아요. 어릴 때 바다에서 무서운 경험을 해서요. 그래서 바다를 연구하게 됐어요. 무서운 걸 이해하려고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때 용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젠가 제가 바다 공포증을 치료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어떻게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물결이는 용왕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끌리기 시작했어요. 혜룡 씨, 혹시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내일요? 네. 한강에서 피크닉 어떠세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용왕님이 기뻐했어요. 좋습니다. 한강이라니. 정말 좋아요. 그렇게 둘의 첫 번째 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제4부 회식의 공포. 며칠 후 아쿠아 플라넷에서 직원 회식이 열렸어요. 용왕님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죠. 혜룡 씨도 오셨네요. 첫 회식이시죠?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용왕님은 회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회식이 무엇인가요?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며 친해지는 자리예요. 아, 연애군요. 연애? 재미있게 표현하시네요. 회식 장소는 한강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용왕님은 한강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기 자리가 마음에 듭니다. 한강 좋아하세요? 네. 물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회식이 시작되고 메뉴를 정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뭐 드실래요? 맥주? 소주? 용왕님은 당황했어요. 용궁에서는 감로수만 마셨거든요. 저는 물로 하겠습니다. 무료. 회식에서 물만 마시시게요? 네. 전 술을 못 마셔서요. 사실 용왕님은 술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럼 음료수라도 드세요. 웨이터가 물을 가져다 줬는데 용왕님이 한 모금 마시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 물, 좀 탁하네요. 네. 그냥 일반 생수인데요. 용왕님이 몰래 물에 손을 담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이 더욱 맑아졌어요. 물이 더 맑아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음식이 나오고 다들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용왕님은 젓가락 사용이 아직 서툴렀어요. 혜룡 씨, 젓가락 사용이 좀 어색하시네요? 아, 어릴 때부터 포크를 주로 써서요. 물결이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동료들이 용왕님의 순수한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혜룡 씨는 정말 특이해요. 뭔가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다른 세상? 용왕님이 깜짝 놀랐어요. 들켰나 싶어서요. 네. 너무 순수하시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때 회식의 하이라이트인 노래방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노래방 갈까요? 노래방? 네. 노래 부르는 곳이에요. 노래방에 도착해서 다들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용왕님 차례가 되었어요. 혜룡 씨도 한 곡 부르세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괜찮아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동료들의 재촉에 용왕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라는 노래를 선택했어요.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그런데 용왕님이 노래를 부르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래방, 음향, 효과 진짜 좋다. 완전 현실감 있네요. 모두들 신기해했지만 용왕님은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바다의 힘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와, 혜룡 씨, 노래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저 음향 효과는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물결이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히 용왕님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물결이가 조금 취해 있었어요. 혜룡 씨,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물결 아가씨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혜룡 씨는
정말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네요. 네. 물이 최고예요. 물만 마시고도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용왕님이 물결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어요. 혼자 가기 위험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혜룡 씨.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물결이가 말했어요. 혜룡 씨, 혹시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왕님이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물고기들이 다 따르고, 날씨도 변하고, 노래방에서는 진짜 파도 소리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요. 물결이가 용왕님을 빤히 쳐다봤어요. 혜룡 씨, 혹시 정체를 숨기고 계신 거죠? 용왕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들킬 때가 온 걸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택시가 물결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혜룡 씨 덕분에 회식이 특별했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물결이가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혜룡 씨,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 주실 거죠? 저는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물결이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용왕님은 택시 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결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편,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진상어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동해용왕이 점점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군.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 제오부 정체성의 혼란. 회식 다음 날, 용왕님은 한강가에서 파도와 산책하고 있었어요. 용왕님, 어젯밤 물결양이 많이 의심하던데 괜찮으신가요? 그렇다. 점점 들킬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럼 용궁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용궁에서도 계속 찾고 계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용궁의 수색대가 나타났어요. 용왕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신하들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수색대장 고등어, 오랜만이구나. 용왕님, 용궁이 큰일 났습니다. 서해용왕이 동해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뭐라고? 용왕님이 분노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강 물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진상어 놈이 감히. 용왕님,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용왕님은 고민이 되었어요. 물결이를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하지만 용왕님, 나는 이곳에서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수색대는 놀랐어요. 용왕님이 용궁보다 인간 세계를 선택하시다니. 혹시 인간 여자 때문인가요? 그렇다. 그녀는 특별하다. 그때 멀리서 물결이가 조깅하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혜룡 씨. 수색대가 급하게 물속으로 숨었어요. 안녕하세요, 물결 아가씨. 이른 아침에 조깅하시네요. 네. 어젯밤에 술을 좀 마셔서 운동해야겠더라고요. 물결이가 한강을 바라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물이 왜 이렇게 출렁이죠? 바람도 없는데. 용왕님이 당황했어요. 자신의 감정 때문에 물이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아마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 물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물결입니다. 네. 바다 오염 조사요?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끄는 물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해 쪽 바다에서 갑자기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고 있대요. 긴급 조사를 나가야 해요. 용왕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명 진상어의 짓이었어요. 혼자 가시는 건가요? 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일이니까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왜요? 당신이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물결이는 용왕님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혜룡 씨. 서해 바다에 도착한 두 사람. 정말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떠 있었어요. 이상해요. 오염물질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물결이가 바다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용왕님은 물속의 상황을 감지했어요. 진상어가 바다
생물들에게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물결 아가씨, 잠깐 뒤로 물러나 계세요. 왜요? 용왕님이 바다에 손을 담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어있던 물고기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물결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용왕님 주변의 바닷물이 맑아지면서 생명력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해룡 씨, 이게 정말. 용왕님이 돌아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결 아가씨. 그때 갑자기 바다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났어요. 바로 진상어였어요. 오, 동해용왕. 인간 여자와 함께 데이트 중이었나? 물결이는 기절할 뻔했어요. 바다에서 진짜 용이 나타난 거예요. 진상어. 감히 내 영역에서. 용왕님도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용으로 변신했어요. 물결이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해룡 씨가 정말 용왕이었다고? 두 용왕이 바다 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쳤어요. 내가 인간 여자 때문에 약해졌구나. 감히 내 백성들을 해치다니. 전투가 격렬해지자 물결이가 위험에 처했어요.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물결 아가씨, 용왕님이 물결이를 구하며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물결이는 용왕님의 품에 안겨서 떨고 있었어요. 해룡 씨, 아니, 당신은 정말? 네, 저는 동해를 다스리는 용왕입니다. 진상어가 웃으며 바다 속으로 사라졌어요. 재미있군. 인간 여자를 지키려다 정체를 드러내다니. 하하, 제6부 라이벌 등장. 진상어가 사라진 후 둘은 조용한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물결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용왕이세요? 네, 천년간 동해 용궁을 다스려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한강에서 만났을 때도 하늘에서 떨어져 인간 세계에 오게 된 겁니다. 물결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저를 속인 거네요. 속인 게 아닙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당신이 무서워할까봐. 그리고 제 곁을 떠날까봐. 물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은 다 거짓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용왕이 행복을? 네. 1000년 동안 의무와 책임만 져왔는데 당신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물결이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어릴 때 바다에서 저를 구해준 것도? 네. 그때도 저였어요. 운명이었나 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박물결 박사님. 네? 누구세요? 저는 JK그룹 회장 진상어입니다. 물결이와 용왕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아까 바다에서 만난 그 서해용왕이었어요. JK그룹이면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쿠아플라넷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진상어가 용왕님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소문으로 들었던 해룡씨군요. 안녕하세요. 용왕님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인사했어요. 박 박사님, 제가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제안요? 해양연구소 소장 자리는 어떠세요? 연봉도 지금의 3배로 해드리겠습니다. 물결이가 놀랐어요. 그런 좋은 제안을 왜 갑자기? 박사님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상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물결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와서 용왕님을 괴롭히려는 거였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해양연구소는 부산에 있어서 서울을 떠나셔야 해요. 용왕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상어의 계획을 알아차린 거예요. 물결 아가씨. 그 제안은 잠깐만요, 해룡씨.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물결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해양연구소 소장 자리였거든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상어가 떠난 후 용왕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물결 아가씨, 그 사람은
위험해요. 위험하다뇨? 정당한 사업 제안인데. 그가 바로 아까 바다에서 만난 서해용왕이에요. 네. 저를 견제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물결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룡 씨, 아니 용왕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용왕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물결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저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물결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용왕님은 혼자 한강가에 남았어요. 파도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용왕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다. 파도야. 용궁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물결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된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복잡한 거였군요. 그렇다. 천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한편 집에 돌아간 물결이는 밤새 고민했어요. 해룡 씨가 정말 용왕이라니. 그리고 나를 어릴 때부터 지켜줬다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분명히 마음이 끌렸어. 하지만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정말 평범한 인간인데. 다음 날 아침, 물결이는 아쿠아플라넷에 출근했어요. 용왕님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진상어가 다시 나타났어요. 박사님, 결정하셨나요? 물결이는 잠시 용왕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진상어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떠났어요. 용왕님은 물결이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가시는 건가요? 네, 제 꿈이었거든요. 저 때문이라면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하지만 물결이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용왕님을 떠나는 것이 정말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용왕님은 한강에서 파도와 함께 있었어요. 용왕님,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은 아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를 지켜보고 싶다. 하지만, 파도야,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었구나.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진상어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군. 이제 동해, 용궁을 차지할 때가 되었다. 제7부 사랑의 자각, 물결이가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아쿠아플라넷에서는 그녀를 위한 송별회가 열렸어요. 물결 언니, 정말 아쉬워요. 부산에서도 자주 연락해요. 동료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용왕님만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어요. 해룡 씨는 인사 안 하세요? 아, 네. 용왕님이 물결이에게 다가갔어요. 부산에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해룡 씨.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지만 서로 말하지 못했어요. 송별회가 끝나고 물결이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용왕님 생각이 났어요. 왜 자꾸 생각나지? 분명히 결정한 건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용왕님이 서 있었어요. 해룡 씨, 이 시간에 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용왕님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물결 아가씨,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왕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결이를 바라봤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결이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해룡 씨, 천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당신은 용왕이고 저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너무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용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물결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결정을 저 때문에 하시려는 거예요? 네,
당신 없는 용궁은 의미가 없어요.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용궁에서 보낸 전령이었어요. 용왕님, 큰일 났습니다. 파도가 급하게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냐? 서해용왕이 동해 용궁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지 않으면. 용왕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모든 신하들이 갇혀 있고 바다 생물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물결이가 말했어요. 어서 가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위험해요. 하지만 당신은? 저는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용왕님이 고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백성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용왕님, 서둘러 주세요. 결국 용왕님이 일어섰어요. 물결 아가씨, 꼭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용왕님이 떠난 후 물결이는 혼자 남았어요. 그제서야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제8부 진실과 결단. 용왕님이 동해 용궁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진상어가 용궁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늦었구나. 동해 용왕, 내 백성들을 놓아라. 내가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고려해보지. 포기각서? 동해 용왕 자리를 나에게 넘긴다는 각서 말이다. 진상어는 용왕님이 인간 여자 때문에 약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왕님은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어요. 물결이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진상어, 내가 착각한 게 있다. 뭐가? 사랑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용왕님이 진짜 용의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그 위력은 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용궁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었어요. 한편 지상에서는 물결이가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용왕님에게 쏠려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때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나왔어요. 동해와 서해에서 거대한 해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으로. 물결이는 직감했어요. 용왕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해룡씨가 위험해. 물결이는 기차를 포기하고 동해로 향했어요. 바다에 도착한 물결이는 정말로 거대한 파도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봤어요. 해룡씨, 그녀가 바다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용왕님에게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결이의 목소리다. 용왕님이 힘을 내어 진상어를 물리쳤어요. 이번에는 내가 졌다, 진상어. 이럴 수가. 인간 여자가 너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다니. 진상어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갔어요. 용왕님이 인간 모습으로 돌아와 바다에서 나왔을 때 물결이가 달려왔어요. 해룡씨, 괜찮아요? 물결 아가씨, 왜 여기에? 부산에 가신 거 아니었나요? 그게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부산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물결이가 용왕님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도 해룡씨를 사랑해요. 용왕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처음에는 당신이 용왕이라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당신이 용왕이든 인간이든 상관없다는 걸. 물결 아가씨, 저는 해룡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왕이 아니라 그냥 해룡씨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용궁을 다스려야 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파도가 나타났어요. 용왕님, 옥황상제님이 부르십니다. 옥황상제님이요? 네. 이번 일로 특별한 조치를 내리실 것 같습니다. 용왕님과 물결이는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용궁에 도착하니 옥황상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해용왕 이해룡, 잘 왔다. 옥황상제님, 이번에 서해용왕을 물리치고 용궁을 지킨 것은 훌륭했다. 하지만 내가 인간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물결이가 긴장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어떤 조치인가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용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다. 옥황상제가 설명했어요. 앞으로 너는 인간 세계와 용궁을 오가며 살 수 있다. 한 달은 용궁에서, 한 달은 인간 세계에서 보내라. 정말인가요?
단, 조건이 있다. 물결이도 용궁의 일을 도와야 한다. 저요? 내가 해양생물학자로서 바다 보호에 앞장서면 용궁의 일을 돕는 것이 된다. 물결이가 기뻐했어요.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옥황상제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용왕님과 물결이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제9부 새로운 시작. 옥황상제의 허락을 받은 후 용왕님과 물결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물결이가 용궁의 아름다운 전각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제 이곳도 당신의 집입니다. 용왕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아직 용궁 생활이 어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파도가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예요. 파도가 나타나서 물결이에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물결이님. 저야말로요. 파도씨. 용궁에서의 첫 일주일은 물결이에게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바다 생물들과 직접 대화하고 바다의 비밀들을 배워나갔어요. 물고기들이 정말 말을 하네요. 당연하죠. 여기는 용궁이니까요. 용왕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해룡님, 인간 세계의 일들은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야간 관리사로 일하던 아쿠아 플라넷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지상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용왕님이 관리하던 수족관의 물고기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관람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룡 씨가 관리하던 수족관이 이렇게 좋아졌지?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한 달 후, 용왕님과 물결이는 약속대로 인간 세계로 돌아왔어요. 와, 한강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역시 이곳도 우리 집이네요. 두 사람은 한강변 아파트에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물결이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어요. 해양연구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이제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일이요? 바다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일이요. 물결이는 바다 보호 관련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용궁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바다 생태계 보호에 앞장섰어요. 이상해요. 물결이 박사의 보고서는 항상 정확해요. 어떻게 바다 생물들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동료들이 궁금해했지만 물결이는 비밀을 지켰어요. 어느 날 아쿠아 플라넷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해양 보호의 날 특별 강연. 물결이가 강연자로 나서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양 생물학자 박물결입니다.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용왕님도 청중 중 한 명으로 앉아 있었어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소중한 곳입니다. 물결이가 용궁에서 본 아름다운 장면들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때로는 바다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청중들이 웃었지만 용왕님은 감동했어요. 물결이가 바다의 진짜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린이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바다에 정말 용왕님이 살고 있나요? 물결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왕님은 분명 좋은 분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요. 물결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맞아요. 만약 용왕님이 계신다면 분명 바다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따뜻한 분일 거예요. 용왕님도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물결이에게서 인간의 따뜻함을 배운 것처럼 물결이도 자신에게서 바다의 사랑을 배우고 있었어요. 제10부 작은 기적들. 몇 달이 지나면서 용왕님과 물결이의 특별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물결이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식물들이 갑자기 이렇게 싱싱해졌어요. 용왕님이 멋쩍게 웃었어요. 아마 물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설마 해룡 씨가?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에요. 하지만 물결이는 알고 있었어요. 용왕님이 몰래 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물결아,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뭐가요? 바다 예측이 100% 정확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경험이죠. 사실 용왕님이 매일 밤 바다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내일 서해 쪽에 조금 거친 파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일기예보에는 없던데. 그냥 느낌이에요. 다음날 정말로 서해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났어요. 물결이 박사 덕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네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물결이는 해양 보호 분야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용왕님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해룡 씨, 정말 수족관 컨설턴트가 되신다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용왕님은 전국의 수족관들을 다니며 물고기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어요. 물론 다들 그의 특별한 능력은 몰랐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상해요. 해룡 씨가 다녀간 수족관마다 물고기들이 더 활발해져요.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한강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해룡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때 한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 저 물고기들 왜 저래요? 용왕님이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바다, 생물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혹시 해룡 씨 때문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네요. 물결이가 웃었어요. 귀여워요. 용왕님도 감정 조절이 어려우시구나.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 같아서 좋아요. 그때 물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국제해양보호학회에서 강연 요청이요? 용왕님이 놀랐어요. 국제학회요? 네. 제 논문이 주목받고 있대요. 축하해요. 해룡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알려준 바다의 비밀들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니에요. 물결 아가씨의 실력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이 떨어졌어요. 어? 저게 뭐죠? 용왕님이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진주였어요. 용궁에서 보낸 선물인 것 같네요. 선물이요? 네. 우리의 사랑을 축복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물결이가 진주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정말 예뻐요. 평생 간직할게요. 저도 당신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어요. 한강의 야경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해룡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물결 아가씨. 그렇게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용왕과 인간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지만 사랑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멀리서 파도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용왕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군요. 하늘에서도 옥황상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용왕님과 물결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11부 예상치 못한 위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물결이가 국제해양보호학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해룡 씨, 저 왔어요. 하지만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해룡 씨, 어디 계세요? 거실에서 파도를 발견했어요. 파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파도 씨, 무슨 일이에요? 해룡 씨는 어디 있어요? 물결이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용왕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물결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용궁에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파도가 설명했어요. 용왕님이 인간 세계와 용궁을 오가시면서 너무 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세계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시느라 물결이는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제 때문에 그런 거네요. 아닙니다. 용왕님은 행복해 하셨어요. 다만 몸이 따라가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용궁으로 가야겠어요. 하지만 일반 인간은 용궁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파도가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임시로 바다의 축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용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다의 축복이요? 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과정이거든요. 물결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해룡 씨를 구할 수 있다면 정말 하시겠습니까? 네. 어서 알려주세요. 파도가 물결이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바다의 정령들을 불러야 합니다. 물결이가 한강에 발을 담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속에서 작은 정령들이 나타났어요. 정령님들, 부탁이 있습니다. 정령들이 물결이 주변을 둘러쌌어요. 용왕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바다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정령들이 서로 속삭이더니 물결이에게 말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든 치르겠습니다.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기억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결이는 두려웠지만 결심했어요. 괜찮습니다. 정령들이 물결이 주변에서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물결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참았어요. 아, 물결이님. 몇 분 후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결이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용궁으로 갈 수 있어요. 용궁에 도착한 물결이는 급하게 용왕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해룡 씨, 용왕님은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용궁의 의관이 설명했어요. 두 세계의 힘이 충돌하면서 용왕님의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용왕님의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물결이가 용왕님의 손을 잡았어요. 해룡 씨, 저예요. 물결이에요. 하지만 용왕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제12부 사랑의 힘. 물결이는 용왕님 곁에서 하루 종일 지켰어요. 해룡 씨, 제발 깨어나요. 그녀는 둘이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요? 처음 한강에서 만났을 때, 전 당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용왕님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점점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결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쿠아리움에서 함께 데이트했을 때, 비가 당신 주변에서만 멈췄던 것도 기억나요. 회식에서 노래방에 갔을 때, 정말 파도 소리가 들렸던 것도. 용왕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당신이 용왕이라는 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물결이가 용왕님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당신이 용왕이든 인간이든 저는 해룡 씨를 사랑해요. 그때 용왕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물결이, 아가씨, 해룡 씨, 깨어나셨어요. 물결이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여기에? 위험한데. 당신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용왕님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직 힘이 없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와줘서. 의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신기합니다. 용왕님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요? 네.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용왕님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결이는 용왕님 곁에서 계속 간병했어요. 물결 아가씨,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당신이 더 중요해요. 며칠 후, 용왕님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의관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두 세계를 오가는 것이 용왕님께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결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세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용왕님과 물결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룡 씨, 용궁에 계세요. 이곳이 당신의 진짜 집이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하지만 그때 파도가 나타났어요. 용왕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옥황상제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방법. 물결이님이 용궁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시면 두 분 다 자유롭게 두 세계를 오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정식으로 결혼하셔야 합니다.
물결이와 용왕님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결혼이라. 용왕님이 물결이의 손을 잡았어요. 물결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물결이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전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물결이가 감동받았어요. 네, 좋아요. 정말요? 네. 혜룡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어요. 파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시는군요. 용궁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용왕님이 결혼하신다. 인간, 신부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네. 바다에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용왕님과 물결이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위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앞으로 두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결혼식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13부 결혼 준비의 좌충우돌. 용왕님과 물결이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용궁은 천년 만에 대축제 준비에 들어갔어요. 용왕님의 결혼식이라니 정말 역사적인 일이군요. 바다 생물들이 모두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용궁식 결혼식과 인간식 결혼식이 너무 달랐거든요. 물결이님, 용궁의 결혼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파도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동해의 모든 바다 생물들 앞에서 서약을 하시고. 모든 바다 생물들이요? 네. 고래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모두 참석합니다. 물결이가 상상해보니 아찔했어요. 그리고 용왕님과 함께 바다 한 바퀴를 도는 의식도 있고요. 바다 한 바퀴요? 네. 용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하늘을 나는 의식이에요. 물결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날 수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편 지상에서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물결이의 가족들에게 알려야 했거든요.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딸?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물결이의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결혼? 갑자기? 상대방은 누구야? 혜룡이라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뭐하고? 물결이는 고민했어요. 용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해양 관련 일을 하세요. 해양 관련? 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세요. 물결이의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딸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연애는 언제 했니? 몇 달 전부터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봐야지. 언제 데려와? 물결이는 또 고민에 빠졌어요. 용왕님을 부모님께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다음 날 용왕님과 물결이는 함께 대화했어요. 혜룡 씨,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하지만 용왕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일단은 평범한 사람인 척할까요? 그게 좋겠어요. 며칠 후 드디어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룡입니다. 용왕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용안이, 아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물결이가 깜짝 놀랐어요. 용왕님이 용안이라고 말할 뻔했거든요.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수족관, 관리를 합니다. 수족관 관리요. 전망이 어때요? 용왕님은 당황했어요. 1000년간 용왕 자리가 안정적이었는데 전망을 물어보시다니. 아주 안정적입니다. 1000년은, 아니,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결이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나저나 참 특이하게 말씀하시네요. 특이하다니요? 왠지 옛날 사람 같아요. 격식을 차리시고. 아, 저는 원래 예의를 중시해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용왕님에게는 또 다른 시연이었어요. 혜룡 씨, 삼겹살 좋아하세요? 삼겹살이 무엇인가요? 물결이 가족들이 놀랐어요. 삼겹살을 모르세요? 아, 저는 주로 해산물을 먹어서요. 해산물만 드세요? 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아니, 바다 근처에서 살아서요.
물결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혜룡 씨는 부산 출신이에요. 어부 집안이라서 해산물을 많이 드셨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다행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물결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야? 그게 어디서 할 거야? 예식장은 예약했어? 용왕님과 물결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희는 바다에서 하려고요. 바다에서? 네. 해변에서 작은 결혼식으로. 요즘 그런 것도 유행이지. 야외 결혼식. 다행히 물결이의 부모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진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농궁식과 인간식, 결혼식을 다 해야 하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세계의 축복을 모두 받아야죠. 하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때 파도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건 어떨까요? 두 번요? 네. 먼저 용궁에서 용궁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인간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듯이 형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제14부 바다, 속 결혼식. 드디어 용궁에서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물결이는 용궁에서 특별히 만든 드레스를 입었어요. 진주와 산호로 장식된 아름다운 드레스였어요. 와, 정말 예뻐요. 바다의 요정들이 물결이의 머리를 예쁘게 꾸며줬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다니. 용왕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한편 용왕님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용왕님, 긴장되시죠? 파도가 물어봤어요. 그렇다. 천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다. 사랑의 힘이군요. 용왕님은 전통적인 용왕 예복을 입었어요. 금실로 수놓인 화려한 옷이었어요. 결혼식 장소는 용궁의 가장 큰 정각이었어요.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참석했어요. 고래들이 웅장한 노래를 부르고 돌고래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축하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 용왕님이 먼저 입장했어요. 용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위엄 있게 나타났어요. 우와. 물결이가 감탄했어요. 용 모습의 용왕님은 정말 멋있었어요. 이어서 물결이가 입장했어요. 바다 요정들이 꽃잎을 뿌리며 함께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군. 용왕님이 인간 모습으로 돌아와 물결이의 손을 잡았어요. 긴장돼요. 저도 그래요. 옥황상제가 직접 주례를 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동해용왕 이해룡과 인간, 박물결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존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용왕님이 먼저 서약했어요. 나 이해룡은 물결이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별이 떨어져도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합니다. 물결이도 서약했어요. 저 박물결은 해룡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라. 용왕님이 물결이에게 특별한 반지를 끼워줬어요. 바다의 정수로 만든 반지였어요. 물결이도 용왕님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인간 세계에서 준비한 반지였어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바다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모든 바다, 생물들이 환호했어요. 축하합니다. 만세. 고래들이 더욱 웅장한 노래를 불렀고 바다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이제 전통 의식을 해야 합니다. 용왕님과 물결이가 함께 용의 등에 타고 바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니. 이제 이 모든 게 당신과 함께할 우리의 세상입니다. 의식이 끝나고 성대한 축하 잔치가 열렸어요. 용왕님, 정말 축하드려요. 신부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모든 바다, 생물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물결이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제가 용왕비가 된 게 맞나요? 네. 이제 정말 우리는 부부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남편.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파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지상에서의 결혼식도 준비해야죠. 맞아요.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 해요. 하지만 오늘은 용궁에서의 첫날 밤이니까 여기서 쉬세요. 이렇게 용왕님과 물결이는 용궁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제 지상에서의 결혼식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15부 지상에서의 결혼식. 용궁에서의 결혼식을 마친 후 이제 지상에서의 결혼식을 준비할 차례였어요. 물결아, 결혼식장은 예약했니? 물결이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엄마. 부산 해운대 근처로 예약했어요. 부산까지 가서? 네. 해룡 씨 고향이기도 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요. 사실 용왕님과 물결이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부산 해운대에는 아름다운 야외 결혼식장이 꾸며져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하얀 의자들이 바다를 향해 배치되어 있고 예쁜 꽃들로 장식된 아치가 세워져 있었어요. 물결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물결이의 아버지가 감동했어요. 한편 용왕님도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정말 잘생겼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신랑 친구들은 왜 안 보이지? 파도는 인간 모습으로 변신해서 용왕님의 친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해룡이의 절친한 친구 김파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바다. 아니, 바다 근처에서 왔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리고 물결이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어요. 용왕님은 물결이를 보는 순간 눈이 촉촉해졌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마워요, 해룡씨. 목사님이 주례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신랑 이해룡 씨, 신부 박물결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박물결 씨, 신랑 이해룡 씨를 평생 사랑하고 믿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용왕님이 물결이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이 반지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하기를. 물결이도 용왕님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뭐지? 눈인가? 사실 그것은 용궁에서 보낸 축복의 진주들이었어요. 와, 정말 신기해. 결혼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축복받은 커플이네.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그때 바다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돌고래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서 물 위로 뛰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 봐. 돌고래들이 축하해주는 것 같아. 와, 정말 영화 같다. 물결이는 이 모든 게 용왕님의 진짜 가족들이 보내는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해룡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물결 아가씨. 결혼식이 끝나고 표연이 시작됐어요. 신랑 신부께 박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물결이의 아버지가 건배사를 했어요. 우리 딸을 좋은 사람에게 보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건배. 피로연이 한창일 때 물결이의 어머니가 용왕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해룡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니. 아마 바다의 축복인 것 같아요. 바다의 축복? 네. 저희의 사랑을 바다도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물결이의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정말 낭만적이네요. 제16부 영원한 사랑 최종회.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용왕님과 물결이는 약속대로 한 달은 용궁에서, 한 달은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물결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해룡 씨,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요? 용왕님이 너무 기뻐서 물결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조심해요. 아기가 있다니까요. 아, 죄송해요. 너무 기뻐서.
두 사람은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용왕과 인간 사이의 아기라면 어떤 능력을 가질까요? 아마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가질 거예요. 멋질 것 같아요. 몇 달 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물을 보면 웃었고, 바다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했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바다를 뜻하는 이름이 좋겠어요. 혜온이는 어때요? 혜온이, 바다에서 온 아이라는 뜻이네요. 좋아요. 혜온이가 자라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목욕을 할 때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고, 작은 물고기들이 혜온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당연하죠. 용왕의 딸이니까요. 혜온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용궁에 데려갔어요. 와, 이곳이 용궁이구나. 혜온이가 신기해했어요. 혜온이 공주님. 용궁의 모든 신하들이 혜온이를 환영했어요. 파도도 혜온이를 무척 예뻐했어요. 공주님. 이것은 바다의 선물이에요. 파도가 예쁜 조개 껍데기를 건네뒀어요. 고마워요. 파도 할아버지. 혜온이가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흘러 혜온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혜온아, 학교에서는 우리 가족이 특별하다는 걸 비밀로 해야 해. 왜요, 엄마? 사람들이 놀랄 수 있거든. 알겠어요. 혜온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혜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빠, 오늘 친구가 바다가 더러워져서 물고기들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용왕님과 물결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요? 엄마가 바다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아빠가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해. 와, 정말 멋져요. 이렇게 용왕님 가족은 함께 바다를 보호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물결이는 더 큰 해양보호단체의 대표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동했어요. 용왕님은 비밀리에 전 세계 바다를 정화하는 일을 했어요. 혜온이도 자라서 엄마, 아빠의 일을 도왔어요. 10년 후, 혜온이는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자라났어요. 엄마, 아빠, 저도 이제 제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어떻게? 바다와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용왕님과 물결이가 감동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어느 저녁, 용왕님과 물결이는 한강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혜룡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혜온이가 있어서. 저도요. 처음 여기서 당신을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 당신이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지금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혜온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해양보호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딸 자랑스럽다. 저도 엄마, 아빠처럼 바다를 보호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용왕님이 혜온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바다를 지키자. 물결이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리 가족 최고. 하늘에서는 옥황상제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하구나.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새로운 희망까지 만들어내다니. 바다에서도 모든 생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진상어도 이제는 용왕님을 인정하고 서해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용왕님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어요. 용왕님, 정말 모든 게 잘 되었네요. 그렇다. 모든 게 물결이 덕분이야. 사랑의 힘이군요. 맞다.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용왕님과 물결이, 그리고 혜온이는 한강변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야, 혜온아. 바다가 마르고 별이 떨어져도 우리는 함께야. 세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모든 이들이 행복해했어요. 이렇게 용왕님과 물결이의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사랑은 바다와 땅을 연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이 가족은 함께 바다를 보호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